6화에서 나온 세 번째 괴담의 키워드인 포엠즈 합주. 바로 두 명이서 네 손으로 함께 연주를 한다는 뜻인데요. 아마도 세 번째 괴담의 열쇠는 혜성 혼자가 아닌 누군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수아가 혜성의 정체를 알게 되게끔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포엠즈 합주처럼 두 명이 뭔가 같이 열쇠나 버튼 조작을 하거나 해야만 하는 세 번째 임무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런데 그 협력은 왠지 수아가 함께 할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국정원 사팀의 다른 요원들보다도 수아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그녀가 학교의 한국사 교사이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생회실 시계에서 흘러나오던 피아노 연주곡은 학교의 설립자인 서병문이 작사, 작곡한 것이었고, 이 음악이 힌트로 흘러나왔다는 것은 아마도 학교가 설립될 당시 금괴와 어떤 비밀이 함께 묻혀서 그가 만든 곡에 그 힌트를 숨겨놓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과거와 역사를 돌이켜보며 한국사 선생님인 수아가 키맨을 해줄 것도 같습니다. 그 키맨을 하는 과정은 5, 6화의 분석 해석 뒤에 7, 8화를 예측하며 자세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옥상에서 떨어지던 날 밤, 차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서명주는 교육청이 교육시티 우선 협상자를 선정했고 그 밑그림을 공개했다는 기사를 보고 있었는데요. 교육청과도 교육시티 건립을 딜하고 착착 진행 중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한편 구간 지하의 비밀의 방은 서명주가 아닌 혜성의 아버지가 금괴를 찾았던 흔적으로 남겨진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 방에 서명주가 CCTV까지 설치를 해 놓았었잖아요. 그걸로 봐서는 서명주 또한 그 공간을 이용하거나 최소한 그 공간을 알았다는 건데, 서명주가 혜성의 아빠를 없앤다면 저 방까지도 왠지 없애거나 다른 곳으로 정리해서 옮길 법한데, 또 그대로 둔 것 보니 그래도 서명주가 혜성 아빠를 죽이진 않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서명주 폰에 여우로 저장되어 있는 사람, 극장에서 교장과 셋이 은밀히 만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경비 아저씨를 죽이게 된 이사장에게 더 이상의 살인은 안 된다고 한 걸 보면 이전에도 살인이 있었고, 아마 그것은 혜성 아빠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1화에서 장례식장에 참석했던 서명주의 모습을 보여줬던 이유처럼 그때의 다른 살인 교사건을 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혜성 아빠는 왠지 살아있을 거라는 거죠. 한때 같은 식구였다고 감성팔이 하시냐며 서명주가 살인은 더 안 된다는 말에 비웃기도 했는데요. 한때 같은 식구라고 한 걸 보면, 그리고 경비 아저씨의 경력을 보면, 경비 아저씨는 2003년 11월까지 국정원 소속이었고, 또 그 애는 국내 사팀이었던 걸로 나오기에 적어도 그 여우라는 사람은 국정원 사람이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실루엣만 봐서는 1팀 팀장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이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계획 자체가 어그러졌을 거라는 서명주의 말. 아마도 혜성이 경비 아저씨와 만나 아빠에 대한 실종 진실을 듣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혜성이 그 사실을 듣게 되면 지금처럼 금괴를 찾는 임무를 더 이상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로도 해석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마도 금괴 단서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혜성 아빠의 실종 진실 또한 밝혀질 수밖에 없어서 이들의 음모도 아슬아슬 외줄타기처럼 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혜성이를 좋아할 거라고 발언해버린 예나. 그런데 예나 입장에선 또 유정의 편을 들고 감싸주던 혜성이었죠. 아무 사이 아니라는 그들 말을 들을 리 없고, 질투심과 다 가져야만 하는 독점욕을 채우지 못한 예나에게 혜성과 유정이는 더욱더 눈에 가시고, 차라리 갖지 못할 거면 없애버리고도 싶은 사람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인 서명주의 가스라이팅대로 둘을, 혹은 둘 중 하나를 학교에서 없애려는 시도를 할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또 의외로 예나가 혜성이를 한 번은 돕게 되는 일이 생기지도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여러분들 의견 부탁드려요. 한편 혜성이는 경비 아저씨가 전해주려던 아빠의 수첩을 보고 포기하고 살던 아빠가 살아있을 수도 있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빠와의 대화를 하는 장면을 넣어서 본인이 편하려고 다른 생각을 하기도 했다. "아빠 미안해." 라는 말을 한 것이 또 이 장면을 굳이 보여준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아빠의 생존을 혜성이 더 파헤치게 되고 금괴를 찾으려는 노력에 더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연기가 이번 주에는 더 빛을 발한 서강준 배우였는데요. 정말 오랜 시간 아빠를 그리워하고 서럽게도 외롭게 살았던 내면 연기가 시청자도 눈물이 찔끔하며 공감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혜성이는 드디어 수아가 어릴 적 짝사랑이던 봉자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우산 하나에 오토바이로부터 포옹까지 해서 지켜주는 러브 모먼트를 아주 연속으로 들이부었기에 둘의 러브 감정이 급 타오를 듯 합니다. 점심시간, 학교 근처 샌드위치 가게. 미정이 흥미로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학생회실 시계에서 나온 이 음악 파일, 분석하는 동안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미정은 노트북을 돌려서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음악을 틀면 미세한 초저주파가 함께 나오고 있어요. 혜성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초저주파? 네, 선배. 인간의 귀로는 거의 들리지 않는 수준이지만 일정한 주파수를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미정은 화면을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신호를 분석해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시계 빨간 알림등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마도 그 불빛이 들어오는 곳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어떤 작동장치의 일종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얘기죠. 석호가 턱을 괴며 정리했습니다. 즉, 이 음악이 특정한 초저주파를 발생시키고 그게 어떤 숨겨진 장치를 활성화한다는 거군.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 시계는 단순한 힌트가 아니라 실제로 뭔가를 움직이게 하는 장치인 것 같습니다. 혜성이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그게 설마 이사장실 피아노? 석호는 미소를 지으며 도면을 가리켰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내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이거야. 학생의 실시계를 6시 반으로 맞춰야 이 음악이 나오면서 주파수가 나올 거고, 그때 나왔던 이 곡을 그대로 연주한다면 이사장실 피아노의 장치가 왠지 작동할 것 같아. 수아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사장실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학생회실에서 시계를 조정하는 건 더 어렵겠네요. 석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영훈이가 맡을 거예요. 국정원 사팀 요원인 영훈이 장난스럽게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제가 잠입해서 괴종시계를 6시 30분으로 맞추면 그때 선배가 또 다른 한 분과 같이 이 곡을 포엔즈 합주로 피아노 연주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걸 하지? 서로서로 쳐다보기만 하는 사팀. 그때 수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혜정이 놀란 듯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아, 선생님, 이건 제 역할이에요. 수아는 인물을 무사히 보조하고 정교사가 되는 자신을 상상하며 명랑하게 눈빛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학생회실 시계에서 단서를 발견한 것도 이 곡을 분석한 것도 모두 학교와 관련된 정보잖아요. 전 이 학교 선생이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순 없어요. 그 순간 석호가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역시 오수아 선생님, 우리 팀의 와일드카드! 혜성은 황당하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지금 못 들어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민간인이에요.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요. 수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혜성아, 난 교사야. 학생을 보호하는 게 내 역할이거든. 혜성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니, 그건 교내에서 얘기잖아요. 명문의 밤을 앞두고 혜성과 수아는 방과 후 피아노실에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죠. 수아는 혜성과 너무 가까이 앉는 게 부담스러워서 일부러 살짝 거리를 두고 어정쩡하게 앉았습니다. 그러나 어정쩡한 자세 때문에 연주 합이 잘 맞지 않자 선생님, 그쪽 자리 너무 멀어요. 합을 맞춰야 하잖아요. 하며 혜성이 장난스럽게 말하며 옆으로 바짝 붙어 앉았고 수아는 습관적으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건반 위에서 혜성과 수아의 손가락이 살짝 스치자 수아의 온몸이 순간적으로 굳어버렸습니다. 혜성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피아노를 치면서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멀찌감치 앉으려고 해요? 수아는 시선을 피하며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냥 편하게 하려고. 혜성은 피식 웃으며 이상하네. 어릴 땐 그렇게 나한테 달라붙어 있었으면서. 네? 수아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돌아보자 혜성이 방긋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작. 수아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어릴 적 혜성에게 다정하게 굴던 소녀, 만두콩 발라내면 소세지 반찬 주고 글씨도 알려주며 항상 용기를 줬던 그 아이는 오수아였다는 사실과 지금 그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혜성은 뿌듯했습니다. 혜성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거리 둘 필요 없어요. 그냥 옛날처럼 나한테 딱 붙어 있어도 된다니까요. 수아는 그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설렘,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너, 너, 너? 혜성은 아무렇지 않게 피아노를 치며 말했습니다. 야, 다시 연습하자, 봉자야. 곡부터 맞춰야지. 혜성은 그녀를 슬쩍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병문의 밤 행사 당일. 학교 본관 1층 대강당. 곳곳에는 고급스러운 테이블과 샹들리에가 설치되어 있었고 재단 관계자들과 교육청 인사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혜성은 검은 정장을 입고 행사장을 스캔했습니다. 수아는 우아한 검정 드레스를 입고 조용히 그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 순간 서명주 이사장이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몇몇 고위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다가 눈길을 돌려 혜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서명주와 눈을 마주친 혜성은 속으로 긴장했습니다. 서명주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까? 그녀는 기다리고 있는 걸까? 정확히 20시 15분, 영우는 조용히 학생회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개종식의 안에선 그는 무전을 켰습니다. 자리 잡았습니다. 준비되면 말씀 주십시오. 이사장실로 올라가는 계단 밑 혜성과 수아. 이사장 서명주가 계단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장 서명주가 계단을 내려와 저 멀리 걸어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까지 확인한 뒤 이사장실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랐고 그 순간 저쪽에서 보안요원 둘이 이사장실 앞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혜성은 주머니에서 작은 기계 하나를 꺼냈고 그것을 작동시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CCTV 교란기였습니다. 보안요원들은 다른 곳으로 뛰어갔고 혜성과 수아는 이사장실로 몰래 뒤를 살피며 들어왔습니다. 그랜드 피아노를 발견하고 그 앞에 앉으며 피아노 착석 완료. 무전을 한 순간 답이 들려왔습니다. 네, 그럼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3, 2, 1. 시계 조정 완료. 혜성과 수아는 둘이 같이 연습했던 곡을 치기 시작했고 연주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어느 순간 피아노가 기계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며 스스로 건반에 눌리며 연주가 되었습니다. 혜성은 나지막히 중얼거렸습니다. 혼자 우는 피아노. 혜성과 수아는 혼자 연주되고 있는 피아노를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다 끝나자 죽은 건반 하나가 갑자기 팅 하고 튀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나왔습니다. 혜성은 빠르게 그것을 집어들며 펼쳐보았습니다. 수아가 옆에서 종이 안에 적힌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건 설마 가림토 문자? 혜성이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아는 이게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일부 사학자들에 의해 주장되던 가림토라는 고대 문자책이에요. 독립운동가들도 이걸로 비밀문서를 서로 전달했을 거라는 주장이 있긴 하지만 아직 실체가 없어서 썰로만 남아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걸 해석해봐야 할 것 같네요. 혜성이 석호에게 단서가 또 나온 것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석호는 그래 좋아. 이제 그만 그럼 나와. 더 있다가 위험해져. 혜성은 얼른 종이를 주머니에 챙기며 대답했습니다. 네, 바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말이 떨어지자마자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문이 벌컥 열렸고 보안요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명주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걸 보니 뭔가를 찾아낸 모양이네요. 그리고 그녀는 수아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교사 되고 싶지 않아요? 수아는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읽고 답했습니다. 아, 학생이 길을 잘못 들어서 찾으러 왔네요. 죄송합니다. 나가보겠습니다. 수아는 얼른 혜정이와 눈빛을 주고받은 뒤 혜정의 손목을 잡고 나갔습니다. 혜정아, 여기 아니고 다른 데야. 빨리 나가자. 혜정은 수아의 손길에 이끌려 이사장 삼양주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혜정과 수아는 심장이 강하게 요동치는 걸 느꼈습니다. 보안요원 중 한 명이 잡아올까요? 라고 말하자 삼양주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놔두세요. 앞으로 더 재밌어지겠네. 이렇게 7, 8화는 끝이 납니다.